네,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8시 57분이고요.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상승불 켜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상승 시세 무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미국 증시도 간밤에 올라가지고요. 다만 다소 좀 암초가 될 만한 부분은 미국의 현재 야간 선물입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밀려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 야간 선물은 0.7% 하락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술주들 스냅이라든지 알파벳, 메타 시간을 거래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요. 이 부분이 약간 좀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 증시만큼의 탄력은 안 나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0.43% 플러스로요. 2419.41포인트, 2420선 부근까지 회복되는 모습.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오를 것 같고요. 어제 이 유가증권 시장이 2400선 위에 안착했다면 이번에는 아웃 차례입니다. 코스닥 차례고요. 오늘장 800선 라인 종가 기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 주 내내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르면은요. 한 주 내내 월화수목금 5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현재는 0.41% 오르며 798.39포인트 800선 바짝 다가서는 모습으로 출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종목도요, 상승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어제 여운이 좀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사실 대부분입니다. 본장 시작해서 조금 더 구도가 잡히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메가MD, 어제도 이런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정부 쪽에서는 원격 교육이라든지 원격 근무를 독려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강제는 아닌데 독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메가MD는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장에서는 7% 정도 추가 상승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이렇게 강한 건 아니고요. 약간은 온도차 있으니까 애니눅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쪽도 어제 주목받았습니다. 구글 AR 글라스 시제품 테스트 들어간다고 하죠. 다시금 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도 관심 고조되면서 옵티시스 오늘 장에서 6%, 어제 10% 올랐습니다. 6% 정도 추가 상승 대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이쪽으로 호재성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아마존에서 앞으로 전기 트럭을 2030년까지 이 10만 대 이 전기차 밴으로 쓰겠다라는 내용의 리비안의 주가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거든요. 에코캡이 오늘 장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슬슬 바빠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제도 현대차가 오후에 실적을 내놨었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기아하고 현대모비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지주사들 어제 KB금융 실적 나왔었는데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은행주들 실적 대규모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 섹터 내에서는 현대건설이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 일정들 꼼꼼한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양시장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간화 거래에서 움직임 때문일까요? 본장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불 들어오는데요. 코스피 지수가요, 지금 0.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400선 좀 멀찌감치 달아나줬으면 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발이 묶인 것처럼 멀리 달아나지 못합니다. 0.14% 마이너스고요. 전고래 종가 대비 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405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의 하락 전환이지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봤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800선 근처에서 출발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겨우겨우 상승폭만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0.09%,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상승이어서 양시장이 상승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전일 종가를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코스닥 지수 795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한 7원 정도 밀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재차 꺾이면서 1,300원 선 부근에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어떻게 될지 함께 좀 보시죠.
거래소에서 외국인 오늘장에서 23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4천억 넘게 샀고요. 오늘장에서 231억 원 외국인 수급 연속성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00억 정도 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 각각 300억 안팎으로 좀 팔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300억 정도 되고요. 기관 쪽에서는 30억가량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 332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도 선물시장에서는 매수 유입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선물시장은 좀 팔면서 출발하네요. 이어서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프로그램을 통한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337억 원, 코스닥에서는 281억 원, 각각 300억 안팎 정도로 이 프로그램 물량 소화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지수가 동시효과 때와는 다르게 좀 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 섹터별로도 개수는 하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락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쪽, 금융입니다. 금융업종 지수가, 가장 크게 밀리기는 하는데 낙폭은 0.5%도 채 안 됩니다. 깊게 빠지지는 않네요. 금융업종지수 0.4% 정도 밀리고 있고요. 음식료, 전기가스, 그리고 운수창고, 화학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인데 깊은 하락이 나오는 섹터는 없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제한된 조정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상승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쪽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섹터도 갈피를 잡지를 못하네요. 상승과 하락 섹터 모두 다 1% 미만의 제한된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쪽은 의료정밀, 그 다음으로는 운송장비, 그리고 의약품과 철강금속, 섬유의복 순으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상위도 많이 섞여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은 IT의 약세,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 정도, 지금은 그래도 500원, 1000원 한도 호가 정도 밀려 내려가기는 하는데 10만원권 테스트 여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5% 넘게 밀리면 10만원권 재이탈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현재는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료도 많고요. 테슬라가 S&P 500개 기업 가운데서 가장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나 올랐는데 국내 증시에 크게 연동이 안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9% 밀리고 있고요. LG화학은 그동안 너무 잘 나가서인지 오늘은 닷새 만에 오히려 꺾였습니다.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오르지만 1,000원 오르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움직임도 크지 않습니다. 현재 1,000원 오르는 정도, 한도 호가 정도 왔다 갔다 강보합권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3인방 가운데서도 현대차하고 기아차만 오르고 현대모비스는 다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스냅이랑 이쪽에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광고하는 플랫폼 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카카오가 톱10 가운데 가장 크게 밀리네요. 카카오 2%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괜찮긴 합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LNF와 에코프로비앱 2차전지 소재는 확실히 좋네요. 그리고 이 밖에도 첨보라든지 2차전지 소재주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 코스닥 톱10 가운데 가장 큰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937개고요. 하락이 약간 더 많지만 거의 반반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락 종목이 1,069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약간 오르면서 1,308원권 출발합니다. 여기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빠르게 특징적인 종목 체크해드립니다.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아침에 이제 현대차가 시가가 좋게 출발을 했는데 일단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넘게 출발해서 지금 0.26% 상승권. 자동차 쪽에 오늘 이제 기아 실적 발표도 있는데 잘 나왔을 걸로 보고 있고,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영업이익 10조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하반기에도 우호적일 걸로 생각이 좀 된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번 실적에서 중국 쪽이나 러시아 쪽,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 매출이 줄었는데 러시아는 이익이 많이 안 났거든요. 싼 값에 팔리니까. 근데 이제 북미 쪽에 이익이 좀 많이 나는 차량들이 많이 팔렸다는 부분.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모비스도 아마 실적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 모비스도 실적이 잘 나왔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현대 위아가 또 2% 정도 상승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모비스가 요즘에 제일 먼저 부품주 중에서는 올라왔고요. 위아도 따라 올라오고 있고, 만도도 참 요즘에 많이 올라왔죠. 이런 부품주들도 보시고,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이제 화신이라든가 뭐 이제 현대공업 같은 종목들도 한번 탄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보면 이제 부산중공 같은 종목들도 이제 탄력 있게 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이런 이제 부품주들의 본격적인 이제 끌어올리기가 시작이 되는지 한번 좀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들여다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방산 섹터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강합니다. 오늘 LIG 넥슨이 네덜란드 방산 기업인 탈레스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금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지금 2%,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섹터 저번에도 이제 체크 포인트 얼마 전에 짚어드렸는데요. 폴란드 무기 수출이 스타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고, 올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각 기업들마다 수출 소식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계속 장기화 된다면 뭐 내년까지도 무기 구매는 계속 수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 뭐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뭐 어떻게 본다면은 코스피 그동안에 빠진 거 비하면은 좀 빠진 것도 아니지만은 좀 빠져가지고 가격 메리트 생기니까 또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데, LIG 넥슨 차트 보시면은 뭐 쌍바닥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항공우주도 약간 역헤드 숄더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약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업체 모두 저는 어느 업체가 좋다, 어느 업체가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수출이 뭐 계속적으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뭐 어느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무방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산 섹터가 또 괜찮네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셨어요? 예, 조선주가 오늘 살짝 이제 오르네요. 저는 이제 어제 유가가 빠져서 조선주들이 오늘 조금 뭐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유가와의 연동성이 이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가 넘게 지금 오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조선 선사들 중에서는 턴어라운드 전망이 제일 빠른 그런 종목이죠. 급하게 이제 올라왔고요. 다른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뭐 전부 다들 보면 이제 그 바닥 돌림을 지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그 시세를 좀 많이 줬다가 조정 구간에 있는 성광밴드도 지금 이제 바닥권 반등이 좀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보냉주들도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화인텍도 지금 이제 바닥권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조선주들의 대장은 현대미포조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를 제일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유가와의 연동성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선주한테는 오히려 좀 호재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수주 받아놓은 거에 실적으로 반영도 안 됐는데 벌써 유가하고 연동이 돼버리면 조금 불리할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조선주들은 뭐 매수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주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다, 연동성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 해주시네요. 그리고 지금 오르는 종목분들하고 하락 종목 하락해서 봐주셔도 됩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볼까요? 네, 오늘 화장품 쪽 좀 보고 있는데, 중국의 소매 판매가 뭐 바닥을 찍었다는 소식이 뭐 지금 전해지고 있죠. 소매 판매 증가율이 뭐 3% 정도 6월 달에 증가를 했는데, 화장품 쪽 오늘 괜찮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한 1.5% 상승하고 있고, LG생활건강도 0.78%, 포스맥스도 0.56%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탈출의 움직임이 좀 있긴 있어요. 향후에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가 하고 있는데, 국내 화장품 업체에 어느 정도 이제 수혜가 돌아갈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업체들의 거의 좀 경쟁에서 좀 중국 시장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쪽보다는 잘 나갔는데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적 관련해서 좀 잘 챙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의 얼마만큼 만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따라서 뭐 주가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모멘텀 살려서 좀 매수를 해서 뭐 그런 실적이 나오기 전에 뭐 좀 매도해도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본다면 조금 관심권에 둬도 되지 않느냐. 주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님. 예,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오르네요. 이제 셀업체들은 별로 그렇게 큰 시세를 못 내고 오히려 이제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코프로 BM도 지금 2.5%가 오르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그 실적 얘기가 나왔었죠. 오늘도 이제 요즘에 근 반등을 나왔다는 121선 그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첨보 같은 종목들, LNF 같은 종목들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되어 있는 대원화성이 지금 23%가 오르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좀 소식이 좀 나와서 리비안 쪽에 아무래도 좀 탄력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주들이 좀 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탈철 종목이죠. 이것도 이제 2차전지와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대보마그네틱스도 오늘 보면은 이제 오랜만에 좀 6%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었는데 좀 뭐 반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테슬라 실적이 이제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재주들 지금 이제 원료가도 많이 빠져 있고 하반기 때는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섹터 들여다봤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갤럭시 폴더블 폰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강세를 나타냈고,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팩 행사가 다음 달 11일 날에, 8월 10일 날에 예정이 돼 있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CEO가 나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당분간은 모멘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세경 하이테크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지금 한 1.5% 정도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1.2% 비슷한 상승률. 파인테크닉스도 오늘 한 4% 정도 넘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한 2, 3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모멘텀 살려서 한번 투자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폴더블폰, 그렇게 스펙에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무게는 좀 줄어들고, 배터리 사양 좀 더 좋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나와봐야지 알겠는데, 어쨌든 많이 팔릴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지금 폴더블폰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가 88%, 90% 가까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셋 부품 저희 체크 포인트에서도 꾸준히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움직임 전반적으로 나오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IT 쪽에 오늘 좀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일단 요 근래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이제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시세가 이렇게 좋았던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요 근래 5일선을 깨지 않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듯한 단기 이제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상방을 향하기가 좀 쉬워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여유인들이 또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61선을 만약 돌파가 된다면은 또 다시 이제 그 121선까지인 66,000원 정도까지의 시세를 또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근간에 그 애플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악재성 뉴스로 눌렸던 LG 이노텍이라든가 또 그 애플 관련주들도 보면은 이제 반등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 근래에 보면은 이제 장비주라든가 소재주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세 돌림을 지금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익 IPS나 테스 같은 종목들도 바닥 반등이 좀 나온 이후에 좀 쉬는 형태고요. 또 이제 소재들 중에서도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지금 이제 타고 있고 한미반도체 오늘 이제 또 그 시세가 좀 괜찮고요. 4% 정도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좀 박스권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반도체와 그리고 반도체 주변의 기술주들 움직임들 삼성전자가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되면서 이제는 좀 시세 탄력이 확 붙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볼만한 종목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분이 좀 부지런히 짚어주셨는데도 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오른 종목이 상당히 많아서요. 먼저 콘텐츠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콘텐츠주들이 연속성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뉴스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킷스튜디오가 8% 정도 오늘장에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몽레인이라고요. 범컴투스 그룹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위즈익 스튜디오 그 아래 레몽레인이 있는데 이 업체가 또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꾸준히 좀 근래 들어서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밖에 지금 콘텐츠 제작하는 쪽도 그렇지만 엔터사 쪽으로는 하이브가 이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이브 현재는 한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YG나 SM 이쪽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콘텐츠주들 이제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스토리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요즘에 A스토리도 3%나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님, 엔터 그리고 콘텐츠 섹터 이런 종목군들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일찍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언제쯤이나 수익을 좀 챙겨야 될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실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 주시죠. 먼저 최근에 이제 핫했던 에이스토리에서부터 보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1차적인 고점은 좀 나온 것이라고 보고 좀 쉬어가면서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금 쉬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버킷 스튜디오가 강하고 뭐 다른 이제 컨텐츠주들을 보면은 뭐 전부 다 강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강해서 그런지 오늘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지금 뭐 약보합권, 강보합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폭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뉴스 플로우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 상당히 강했는데 왜 그때 그런지 조인트 모르는데. 벤처 설립한다고 한 이후에 계속 이렇죠. 아, 그런 네. 것입니까? 뭐, 그렇다고 본다면, 콘텐츠주들은 뭐,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것들 위주로 접근은 가능하다. 오늘 콘텐츠를 중앙은 또 솔직히 좀 못 가고 있는데, 차라리 못 가는 쪽에 한번 관심을 둬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서로 순환매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 다 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 좀 보면은, SM 같은 경우 1% 상승, 하이브 오늘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3% 정도 좀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콘서트 계획이 쭉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들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는 뭐 SM이나 JYP나 YG 이런 쪽에 접근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하이브는 불확실성이 아직 좀 있어가지고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BTS 군대 문제 관련도 해결이 안 돼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쪽 접근보다는 차라리 SM이나 뭐 이런 쪽의 접근이 더 낫지 않나.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보면은 뭐 차트 보면은 지금 횡보하면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거는 본인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는 한 3주 전에 추천주로 주셨잖아요. 이 종목이 조만간 목표가에 도달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좀 체크를 해봤는데 갈 듯 말 듯 안 갚습니다. 목표 주가가 4,000원인데요. 3,92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일단은 터치는 안 된 상태고, 그때 3주 전에 사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 15% 정도 수익 구간인데 이 종목은 한 이쯤에서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볼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보세요? 그 고점 한번 테스트 할 것입니다. 아직 5일선도 안 무너지고 있고, 오늘 뭐 주가도 뭐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오른 것에 비하면 뭐 견조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정도는 뭐 3,800원, 900원 정도에서는 뭐 한 뭐 이익 실현 한 뭐 절반 정도 해보시고요. 나머지 절반을 한번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연속성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옵티시스가 어제도 10%, 오늘도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어제는 메타버스 쪽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강했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MP 이쪽 다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하드웨어 쪽이 확실히 좀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세스도 보시면은 어제 3% 올랐는데 오늘 7%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은 2% 정도 오르고요. MP 보시면은 MP도 강보합권 정도로 이쪽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투자 의견 주시죠.
예, 메타버스 쪽은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쪽에서 뉴스가 나왔고 지금 이제 애플 쪽도 뉴스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메타 쪽에서는 뭐 당연히 대기 중이고 제일 이제 먼저 나오는 뉴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글라스와 관련된 뉴스들일 텐데 구글에서 먼저 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하드웨어 뭐 미니 LED 하고 있는 코세스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옵티시스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에 메타시스 쪽은 하반기 때 시장이 아주 뭐 하락 추세를 다시 만들지만 않는다면은 예, 점진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좀 있을 만한 그런 구간으로 이제 보입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기술이 실제로 이제 있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셀바세이아처럼 이쪽에 이제 기술이 이제 검증된 업체 음성 쪽으로 또 맥스트처럼 플랫폼 쪽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업체들, 뭐 덱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VFX 쪽으로는 뭐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술이 좀 실제로 좀 검증이 된 업체들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메타버스 쪽에는 하반기 내내 조금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쪽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증시의 움직임 보시면서 플랫폼주들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밀려 내려가기는 하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더 빠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래 꼬리가 약간은 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0.6%가량의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랫폼주들과는 조금은 다른 흐름인 것 같은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이쪽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이제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이버, 카카오, 뭐, 두 업체 다 좀 비슷한데, 네이버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카카오랑 이제 일봉 차트는 비슷해요. 이제 비슷한데, 제가 오늘 제 매매에 하는데 약간 좀 팁을 드린다면, 월봉 차트 요즘 자주 보라 그러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에 터치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돌아서는 모습.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60일선은 아직 터치하려면 좀 있어야 된다. 조금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 뭐 굳이 꼭 터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두 업체 중에서는 네이버는 어느 정도 빠지면 계속적으로 좀 사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설사 뭐 22만 7천 원, 얼마 전에 저점 무너진다고 해도,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로 되돌려 놓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쪽 전기차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특징은 전기차 하면은 2차 전지, 이렇게 보통은 이콜로 많이들 보실 텐데, 오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다른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내외장재, 내장재 이쪽 관련된 종목이 좀 더 강해가지고요. 키워드로는 테슬라가 10% 정도 올랐고 리비안은 4% 정도 올랐습니다. 각각의 호재는 안고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된 종목 대원화성이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캡 이 종목도 탄력적인데요. 8% 정도 상승세 띄고 있고요. 센트럴모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정도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테슬라 쪽으로는 약간 좀 빗바랜 오래된 종목이기는 한데 이 우리산업홀딩스 보겠습니다. 1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산업 쪽으로도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정도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LNF 정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규수 전문가님은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전체 장세가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약세권에 있는 상태에서 전체 뭐 매기가 확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들어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소재들 중에서 뭐 다들 뭐 시세들이 고만고만하게는 다들 3% 2% 뭐 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리비안이라든가 테슬라 쪽으로 어제 이제 그쪽에 그 아마존에서 뉴스가 나왔나요? 그쪽에 이제 그 전기차 쓰겠다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테슬라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많이 움직이던 종목이 우리산업하고 우리산업홀딩스인데 센트럴모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보시긴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뭐 첨보라든가 동아기업이라든가 또 장비주들도 요즘에 좀 보자 말씀드리죠. P&T라든가 또 LG 쪽의 장비주인 뭐 나인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실적을 타면서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E&D라고 2차전지 쪽에 약간의 후발주자인데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신 지 한 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E&D가 23,000원 아래에서 샀는데 지금 거의 27,000원까지 왔으니까요. 목표 주가가 31,000원입니다. 저희 도달하면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장에서 이제 슬슬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소비재 섹터, 화장품이 재차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부분은 또 최원재 전문가 여러 번 체크를 해주셨는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아모레퍼시픽이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2% 정도 상승권 흐름입니다. 소비재 섹터 흐름 좀 봐주세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뭐 일단 아까 화장품은 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화장품 섹터는 솔직한 얘기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돌아설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뭐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근데 오늘 의류 쪽으로 한번 잠시 보면은요. 뭐 F&F는 지금 약세죠. 뭐 중국 쪽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지만 약세. 뭐 다른 국내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잠시 보면은요. 네, 지금 보합 정도밖에 보합권에서 안 되네요. 움직이고 네.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 종목마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별적인 뉴스 플로우가 없어도 요즘에는 움직임이 뭐 차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비 섹터 지금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뭐 그러나 주가 움직임은 좀 다이내믹하지 못할 것이다. 네. 기술주에 비하면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상승 탄력을 강하게 원하는 종목을 원하시면은 소비 섹터 중에서는 역시 화장품 쪽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 그룹주 넘어가겠습니다. 부품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통상적으로는 이 어닝 시즌 예전에 한창 컨셉 나온 거 보면은 2조만 나와도 좀 잘하는 거였는데 3조에 육박하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실적이었는데 당일날 주가가 막 요동치더니 결국에는 어제 종가가 보합 정도였거든요. 보합인데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도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의 실적 좋았다 뭐 이런 평가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현대차의 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뭐 현대차 쪽은 그 박스권 좀 상단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현상들은 뭐 이제 그 매물 소화 과정으로 봐야 되겠고요.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저는 상단 돌파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 이 상단 돌파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또 20만 원 도전이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위아래 꼬리가 달리고 그리고 단봉 도지로 끝났죠. 근데 거래량은 빵 터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모은 이후에는 돌파 충분히 가능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